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병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병은 참으로 많고 증상도 다양하지만 질병의 원인은 매우 단순한 한 가지입니다. 몸은 아픈데 병원에서 검사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심도 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불안함은 없어지지 않죠.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얼마 전까지 현대의학은 증상이나 질병에 따라 각각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수많은 검사를 하고 이상을 찾아내어 치료도 이상 소견에 맞게 개별적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병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죠. 그러나 최근에 이 개념이 크게 바뀌었는데 증상이나 질병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결국 시작은 세포와 조직의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염증, 치매는 뇌세포의 염증,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심장혈관 또는 뇌혈관의 염증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질병의 끝자리가 염증을 뜻하는 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염, 관절염, 갑상선염, 담낭염, 췌장염, 기관지염 등등등. 여기서 염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 세균, 이물질 등이 유입되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반응으로서의 염증, 즉 적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으로서의 염증이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적군이 없는데 스스로 자신의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여 만드는 염증, 즉 아군끼리 전쟁을 벌이는 자가 면역 질환의 염증입니다.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대부분은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서 일어나는 염증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염증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항바이러스제 또는 항생제 등의 도움을 받으면 치료가 잘 되고 면역 기능이 좋다면 약물 없이 자연적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이 없는데도 내가 일으키는 자가면역 염증 질환은 치료가 훨씬 더 어렵고 만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염증은 암,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 등 현대인이 무서워하는 거의 모든 질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말 그대로 불꽃이란 뜻이고 염증을 뜻하는 영어 단어도 inflammation, 즉 불이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몸에 불이 나는 거죠. 제가 의대를 다닐 때만 해도 염증이 암으로 가지 않는다고 배웠지만 지금은 염증이 지속되면 암세포로 간다는 게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내 몸에서 스스로 불을 지르는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그림은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뇌분비샘과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고 면역 시스템이 교란되어 염증이 증가하고 암세포가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질병의 종류와 증상은 다양하고 암 질환만 해도 그 종류가 매우 많지만 그 출발점은 반복되는 스트레스, 반복되는 나쁜 음식의 섭취, 반복되는 과로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이 반복된다는 것은 작은 불이 자꾸 나면서 결국 큰 불로 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 불을 끌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심각한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막연하게 몸이 무겁고 피로하고 여기저기 아프지만 검사에는 이상이 없는 모호한 증상들은 심각한 만성 질환들의
전 단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나쁜 습관이 사라지면 몸은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만성질환으로 진행하게 되죠. 사실 음주나 흡연, 자극적인 음식이나 단 음식의 탐닉, 여러 중독 형상도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나쁜 것에 노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그 반응에 따라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개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병의 궁극적인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스트레스 반응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제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서 설명드렸듯이 마음은 어떤 경험과 감정이 반복되면 자동 실행 회로가 생겨서 내 의식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이나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스위치가 켜지면서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마음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깔려있고 언제 켜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찰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 공부이지요. 마음 공부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은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이 나의 건강과 행동, 더 나아가 인간관계를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따라서 마음과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필수적인 공부이지요.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 힘든 치료를 받으며 이겨내고 회복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 공부가 어릴 때부터 학교나 가정에서 필수적인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는 평안한 마음의 유지,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 상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되면 내 몸에서 계속 불이 나는데 병이 치유될 리가 없죠. 불이 계속 나는 집이 정상적인 집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질환, 약, 영양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만 마음, 의식 등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태어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참으로 오묘한 현상이죠. 진짜에 대해서는 눈이 가리워진 채 태어나고 그 진짜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나 인생이 어떤 법칙이 작용하는 게임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최종 단계까지 올라가는 길은 감각기관의 지배에서 벗어나 물질에서 마음으로 의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음 공부를 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마음에 대해서 양자역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저의 마음 공부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